오늘 역시 수요일 우리 김대호 사회 디자인 연구소장, 고영주 대표가 당대표로 계시는 자유민주당 최고위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최고위원이십니다. 자, 우리 오늘은 아주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재인 정권의 몰락과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 대한 재조명, 재평가의 시간이랄까요. 정말 귀중한 시간이고 우리 김대호 소장님한테 참 많은 것이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우리 김대호 사회 디자인 연구소장님, 자유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신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때 지금 좌파라고 해서 떵떵거리면서 정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개인 교사, 과외 선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 머릿속을 네네.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그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충분히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저는 사실 네. 제가 민주당을 탈당을 한 게요. 어. 입당을 언제냐면 2012년 1월 달에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무소속으로 일단 출마를 했다가 허허. 무슨 어디에서? 관악갑이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공정한 경선을 갖다가 해줄 것 같다. 네네. 라고 해서 이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심정으로 민주통합당에 2012년 1월 달에 입당을 했다가 2013년 8월 달에 평당원이었지만은 장문의 탈당 성명을 갖다가 내고 제가 탈당을 했거든요. 지금도 제 사회 디자인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 탈당한 몇 페이지짜리 어떤 글이 있는데요. 저는 이미 그때부터 이제 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내가 당 안에서 개혁 운동을 해서 이게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다는 것을 갖다가 절감을 했거든요. 그런 수준이 아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쪽에 어떤 시대착오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 운동권 화석, 뚜렷한 운동권 화석 징후들. 그 다음에 어떤 포퓰리즘, 이게. 그리고 운동권 화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여기에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잔재들. 그 다음 반일 민족주의 잔재들. 그 다음에 조선의 어떤 성리학적 이런 어떤 그 사고방식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총화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운동권 화석인데, 저는. 정말 날카로운 정리네. 네,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운동권의 의식의 화석화. 화석이라고 하면 화석화된 생각을 구성하는 요소가. 일단은 민족주의인데 반일민족주의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반미도 들어있지.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어떤 그건 이제 주체 사상으로부터 오는 걸 겁니다. 이제 반미가. 네네. 그거는 뭐냐면 이 한반도의 어떤 150년의 역사를 갖다가 반외세 반봉건의 어떤 그 흐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체 사상이 자기 정통성을 주장하는 근거거든요. 자기들이 반외세 반봉건의 어떤 그 정통성, 이른바 적장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김일성 어떤 그 집안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주체 사상의 어떤 잔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운동권 화석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대단히 지금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이에요. 이해가 되네, 이제.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의 대립구조. 그 다음에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양육강식의 정글 같은 어떤 어떤 기구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 그렇지. 이거는 사실은 그 마르크스주의 잔재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공공과 민간을 대립시키고 뭔가 공공의 영역이 확대돼야 된다는 거. 그럼 공공을 담당하는 존재가
정치하고 관료거든요. 네. 그 다음에 시장의 주체는 그 상인과 공인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럼 이쪽은 뭐냐면 순전히 자기 탐욕만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산업공상의 어떤 위계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 이런 사고방식들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선 성리학의 잔재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이제 이 화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완전히 어서 쓰레기 같은 정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어떤 사상 이념에 뒤죽박죽된 상태. 이게 이제 그 운동권 화석의 실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건 체계화된 사상 이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과거의 어떤 사상 이념의 찌꺼기들 있지 않습니까? 찌꺼기들이 머릿속에서 그냥 뭐 꽉 들어차 있는 거거든요. 야, 오늘 네. 우리 김대호 수장님의 네. 정말 실력이 나오네. 와, 그렇지. 정말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을 하다가도 네네.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네네. 그 말하는 건 이 와닿는 게 다른데. 네. 제가 2004년에 한 386의 사상혁명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제 80년대와 90년대에 대한 어떤 자아 성찰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옛날 운동권 하던 사람들이 1990년 소련 동구의 몰락과 그다음 북한의 참상 등을 보면서 네. 머리를 갖다가 모자 걸게 내지는 폼으로 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성찰 반성을 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른바 거대한 어떤 착각, 그 다음에 거대한 전환이 일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깊은 성찰 반성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책들이 수백 건이 쏟아져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일본 전공 투를 했던 사람들이요. 일본에도 보면 옛날 자유가 학생 운동이 굉장히 거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책들이 꽤 많이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하지. 네. 난 한국도 이제 그 점에서는 쏟아져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네. 저는 그 수백 건 중에 한 건이라 생각했어요. 예. 근데 보니까 그 책 낸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성찰하고 반성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옛날 같이 하던 동료나 선배나 후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들을 나름대로 좀 깊이 분석을 할 그 시간을 갖다 제가 많이 가졌죠. 그렇지. 네, 그들하고 부닥쳐 본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의 선우정 칼럼에서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책 측면에서 네네. 문재인 현 정권을 이겼다. 네. 이겼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박근혜 적폐라고 이제 쫓아낸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김 소장 이야기대로 네네. 바로 지금 이런 찌꺼기들의 의식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정책 실패가 뭐죠? 그게 바로 그 외교 안보죠. 제가 볼 때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요. 경제 고용이 그러합니다. 그렇지. 그다음에 에너지도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탈원전. 교육도 그렇잖아요. 교육도 그렇고. 그리고 뭐 사법도 상당히 그거죠. 저는 제가 볼 때는 백신 참사는 아니죠. 백신 참사는 그야말로 무능이죠. 이게. 그 다음에 부동산도 낡은 이념의 찌꺼기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교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등락하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요, 모든 재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상품 가격이 등락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해 투기든 투자든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얻는 이득을 갖다가 불로소득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엄연히 그 상품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만 있는데 교환 가치 자체를 갖다가 안 몰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집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는 것 이거는 교환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사는 것이다, 사는 곳이다 이거는 사용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아니 엄면이 있는데 아니 동전의 앞뒷면이 있으면요 앞면은 사용가치 뒷면은 교환가치인데 앞면만 보려고 했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정책을 갖다가 짰으니까 이 정책가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이제 그래서 제 얘기는 아까 외교, 안보, 경제, 고용 그 다음에 무슨 뭐 사법, 교육 그렇지. 그다음 가치로 본다 그러면요 네. 뭐 혁신, 공정, 평등 뭐 이 핵심 가치로 볼 때 화해, 뭐 협동, 가져하는 거. 가치의 측면에서도요. 이게 뭐 제가 뭐 성공은 도사고요. 뒷걸음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말이죠. 네.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공포가 있어요. 네네. 지금 정책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네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네네. 그게 바로 이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로 끌고 가고 있다. 네네. 지금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그 정책을 볼 때 네네. 사회주의로 또는 공산화로 끌고 가고 있다. 네네. 아니면은 북한과 어느 날 갑자기 네네. 이른바 연방제 통일과 같은 그런 사실상의 공산화. 네네. 여기에 대한 공포. 그리고 한미일 이 삼각 이 관계 공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네네. 북한, 중국, 러시아. 네네. 소위 말 엔티 코드를 짜려고 한다. 네네. 그러니까 나라가 줄 서는 걸 네네. 완전히 줄을 바꾸려고 한다는 그러한 공포가 있어요. 거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사실은 제가 그 논점을 자, 우선 지금 보면은 네네. 예. 아이고 슈퍼챗 보내오신 분 플레이 사운드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네. 예. 사실 제가 참 그것 때문에 참 많은 그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참 이게 좀 답변이 난처한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자기 생각을 몰라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 뭐냐면은 북한 얘기하면은 북한 실패했다 그래. 그리고 북한 같은 사회는 대안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야. 그다음 사회주의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럼 제가 뭐 수천 수백만 다 들었고 그거는 진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향해서 그 다음에 북한을 향해서 또는 조선을 향해서 또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동의하죠.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객관적인 진단을 해볼 때 네네. 지금 우리는 거기를 가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아까 제가 이 사람들은요 사상 이념이라는 거는요 나름대로 인간관과 세계관, 가치관 이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학성과 체계성이 없는 어떤 사고방식 이건 사상 이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찌꺼기들, 반일민족주의 찌꺼기들, 조선 성리학의 찌꺼기들, 국제사상의 찌꺼기들. 그렇지. 이것들을 머리를 갖다 가득 메우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 나름대로 이게 과학성과 체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야. 사고방식이 뒤죽박죽이고. 잡탕이고. 네.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오른손으로 하는 일하고 왼손으로 하는 일이 달라요. 오른손으로는 막 일자리 만든다고 막 하면서요. 왼손으로는 일자리를 갖다가 무참하게 파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이런 어떤 모순적인 일들을 갖다가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일본과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때려 파괴하면서 그렇지.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또 이게 그 일본하고 잘해보자. 갑자기. 그리고 또 미국하고도 또 그렇지. 그 미국의 어떤 헤게모니를 또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의 헤게모니에서 자꾸 벗어나서 그 중국의 헤게모니 안에 막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을 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를 지켜봐온 주도해온 대한민국의 그 오리지널 주류 세력이 있잖아요. 네네. 그 오리지널 주류 세력이 볼 때는 이게 불안한 거야. 아, 맞습니다. 저는 예, 불안을 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주사파 사회주의자나 다름없는데, 그죠? 비판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진짜 펄쩍 뜁니다. 색깔론이라고. 그렇지. 좋은 얘기야.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요, 아니, 문제는 본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어떤 대중들도 거기 공감을 해요. 네. 색깔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런 세상이 된 거지. 그러면서 지금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사상 이념적 측면에서 최대 유혹은 거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옛날에는 빨갱이였거든요. 지금 빨갱이는 색깔론으로 받아치면 됩니다. 그렇지. 욕도 아니에요. 거구는 욕이야. 완전히 욕이 돼버린 거예요. 저주지, 저주.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어버린 그렇게 건데. 윤창중은 적반하장이에요. 윤창중은 그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럴 거예요. 저는 이제 거구 유튜버에 나가가지고 뭐 얘기를 했다고. 도매금으로 이제 또 거구 인사라 그럴 텐데. 뭐 저는 그런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훈장이지, 훈장. 진실과 정의가 우리를 갖다가 딱 그냥 이렇게 지탱해 주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네. 본인들은 네네. 북한은 실패한 나라다. 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볼 때는 네네. 지금 말한 대로 북한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외교 안보 차원에서 네네. 한미일 삼각 그 동맹 네네. 또는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쿼드 네네. 여기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 또 친북으로 들어가겠다는 그게 명확하게 보여요. 그런데 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면요, 노동조합을 보면 됩니다. 대기업이 강성 그 노조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람들은 이제 끊임없이 그 자신들의 생산성에 비해서 과도한 어떤 임금 인상과 복지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렇게 되니까 협력업체들이 말라 죽고요. 거기 비정규직이 말라 죽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한 R&D 투자들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주주의 몫을 갖다가 뺏어 먹습니까? 네네. 그럼 투자 의혹들을 갖다가 완전히 고갈시켜버리겠죠. 그죠? 예. 아이고, 김석중 님, 아이고, 윤창중의 시대가 온다. 아이고, 자, 말씀하시죠. 네네. 그럼 노동조합은 그러면요, 그 기업을 갖다 자기들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걸 원하냐?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자신들이 그 능력이 없다는 걸 압니다. 자신들은 뭐냐면은 그냥 자신들이 다닐 때 최대한 그 기업으로부터 철저하게 적각부를 빨아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나 퇴직하고 나서 잘 몰라. 자, 이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업원 신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주 관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직접 어떤 소유하고 경영에서 책임지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하. 최대한 꿀을 빨겠다. 이야, 재미있는 이야기네. 지금 뭐냐면은 이자들 문재인 그렇지. 정권의 사고방식은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최대한 자신들의 이 경제적인 이익 있잖아요. 이거를 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았어. 네. 그러면 국가 경영을 해야 돼. 네네. 그래서 따라서 이 국가를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네네. 근데 그런 어떤 경세,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죠? 바로 그거죠. 없이 자기들한테 주어진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지금 말한 젖과 꿀을 최대한 빤다. 네. 야, 그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야. 기본적으로 약탈력 마인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거는요,
자신들의 어떤 국가 비전과 전략 또는 경제 방향을 실현하는 수단. 원래 권력은 수단이잖아요. 그렇지. 이게 아니고요. 이 권력을 가지고 네. 최대한 자신들의 적과 꿀을 빱니다. 자기 지역민들한테 그렇지. 공직을 주고 예산을 주고 또 다 자기 지역군에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경쟁자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경쟁자에 대해서는 친일 독재다, 냉전 전쟁, 뭐 냉전 세력이다, 그렇지. 수구 보수 기득권 신자유주의 오만 가지 극우 오만 가지 딱지를 덮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경찰, 검찰, 뭐 공수처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조지는 겁니다. 이게 자신들의 경쟁 상대를 적폐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거구다 뭐다 해가지고 오만 가지 어떤 그 나쁜 굴레를 갖다 덮어 씌웁니다. 이제 선전선동. 뭐 세월호 은폐 조작 세력이다. 그렇지. 무슨 신자유주의다. 하여튼 지들이 볼 때는 오만 가지 나쁜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친일, 무슨 4.3에 무슨 학살자, 고문, 뭐 독재, 오만 가지를 갖다가 다 덮어 씌워가지고요. 적폐라 규정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경찰권, 검찰권 이런 거를 가지고 막 그냥 난자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은 이게 적과 꿀을 빨고 가능하면은 자기 자식한테 또 물려주는 겁니다. 지금 5.18 유공자나 민주화운동 뭐 주공작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자기 자식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 자기 형제 자매까지도 뭐 보상한다는 뭐 그런 법안을 갖다가 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조선 어떤 성리학적인 어떤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제 근대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로부터 한 개인이 다 분리가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이 성리학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먼 조상이 과거 급제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줄줄이 다 이렇게 양반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차별을 했지 않습니까? 양반 안에서도 그냥 위계서열을 나누고 그 다음에 산업공상으로 위계서열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저기 또 천민들도 뭐 세세하게 등급을 나눴지 않습니까? 국제관계에서도 보면 그 화의적 세계관이 있었잖아요. 중국은 중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있고요. 그 다음 일본이 있고 짐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성리학적인 사고방식들의 어떤 이 포로가 돼가지고 그걸로 지금 현재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이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외교, 안보, 고위, 경제, 고용, 뭐 그다음에 에너지 오만 데서 대한민국을 파괴를 해요. 그다음에 분명히 얘들은 지금 북한을 향해서 가고 중국을 향해서 가고 일본으로부터 엄청 멀어졌고 미국으로도 멀어지려고 그럽니다.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지향하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북한이나 중국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으로는 일자리를 만든다 하고 왼손으로는 일자리 파괴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들 저희들 토크를 들으시면서 시청하시면서 아마 많은 생각들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활발하게 채팅에 좀 올려주시고 정말 그 오늘 그냥 뭐 단순히 책을 많이 본다던가 어떤 뭐 학문적인 활동을 한 이론가가 아니라 이 운동권 세력을 비롯해 가지고 이 좌파 세력의 정신 세계, 사상과 이념의 세계를 직접 경험해본 그 이론가의 분석과 진단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리얼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리얼하고 있는데
자, 이 문재인 정권의 4년이 흘렀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4년과 이제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공정한 타임이 온 거라는 말이죠. 네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부활. 네네. 아,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정도의 정치적 오류를 범한 게 아니었구나. 네네. 그리고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정책 중에 아주 놀라운 정책들이 많았구나. 네네. 지금 겪어보니까. 네네. 지금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의 처참한 정책 참사. 네네. 나라를 완전히 수렁에 집어넣은 그 참사를 경험하고서 지금 이제 국민들 사이에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원래부터요, 정권 초기만 해도요, 툭 하면은 이명박근혜 시대로 돌아갈 거냐. 막 이러면은 이제 딱 입 닫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옛날에는 이명박근혜 정권은 그렇지. 그냥 자명한 악처럼 취급했습니다. 좋은 얘기네. 아니, 동의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는 그게 동의하던 사람들조차도 이명박근혜 시대로 돌아갈 거냐.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싶다. 이야. 그렇지. 야, 이게 지내고 보니까 뭐 구간이 명관이다 수준이 아니고 문재인하고 박근혜 비교하니까 박근혜가 성군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스스럼을 피합니다.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어떤 이 정치나 정책에 대해 가지고 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네.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한 거 많습니다. 그렇지. 근데 문재인하고 비교를 하니까요. 박근혜가 성군입니다. 성군이다. 아니, 문재인은요, 이거는 거의 모든 방면에서 예.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보편 이성과 상식에 완전히 역행하고요. 그렇지.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 무슨,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1999년에 12년 전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때 이제 그 4명의 건달이 있었습니다. 걔들도 보면 심성은 나쁜 애들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부당하게 이제 뭐 멸시받고 네. 차별받고 했던 뭐 그런 겁니다. 반항아들이었죠. 근데 걔들이 이제 주유소를 갖다가 어떻게 하다 점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소동을 갖다가 코믹하게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딱 그때 주유소를 습격한 건달 있잖아요. 딱 그 건달 수준의 애들입니다. 아니, 뭐냐면은 애들이 어쨌든 뭐 멸시받거나 천대받고 나름대로 이 애들도 뭐냐면은 깡도 좀 있고 하는 애들이었잖아요. 네. 완전 쓰레기는 아니었잖아요. 완전 생양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얘들이 이제 주유소를 갖다가 습격해서 이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이제 참 사실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죠. 그랬는데 운동권 이 건달놈들은 문재인을 갖다가 두목으로 한 운동권 건달놈들은 청와대를 습격해버렸어요. 그렇죠. 비슷한 어떤 멘탈을 갖고 있는 놈들. 운동권 세력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마디로 촛불이라는 게 주유소 습격 사건 1, 2가 나왔습니다. 1은 99년이고 한 10년 뒤에 2가 나왔는데 재밌는 얘기네. 제가 볼 때는 한 문재인 정권 끝날 때쯤 되면은 주유소 습격 사건의 이제 확대판 있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 습격 사건이죠. 청와대 습격 사건이지. 제가 볼 때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건달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시스템은 비교적 좀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그래도 얘들이 이제 그 기름 넣을 때 말입니다. 얘들은 만땅밖에 몰랐잖아요.
만 원어치 넣어주세요, 2만 원어치 넣어주세요 이런 걸 모르니까 무조건 만땅을 했어요. 아니 그 뭐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지금 현재 청와대를 갖다가 사실은 석정한 거나 마찬가지인 이 건달들 있지 않습니까? 국가 경영의 어떤 이 비전과 전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집단들은 국가라고 하는 어떤 거대하고 정교한 어떤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지. 엄청난 난장판을 갖다가 버린 거죠. 그것이 이제 뭐 외교 안보 참사에 경제 고용 참사 무슨 교육 참사에 사법 파괴 뭐 오만 가지 어떤 이 정말 참사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5년인데 네네. 이제 4년을 채우고 있단 말이죠. 이번 5월 10일이면 이제 만 4년이 되고 1년이 남아서 내년 5월 10일 날 이제 문재인 씨가 나가는 건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감당을 못 해요. 지금까지는 이제 온갖 구라를 동원해가지고 그야말로 막 그냥 무자비하게 난폭 운전을 해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라이센스도 없고 그냥 무슨 뭐 무면허 음주운전과 같이 지금 막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 1년이 나는 더 큰 문제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게 국가 재앙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빠뜨릴 수가 있거든. 지금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정말 리얼한 게 이게 어떠한 정교한 기획에 의해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 또는 공산화 심지어는 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아주 세련된 조직이 배후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이른바 우파의 석학들도 이게 아주 그야말로 지능적인 그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 근데 오늘 우리 김 수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얘들은요. 경세는 깡통입니다. 그런데 정무 있잖아요. 정무는 제가 볼 수준이 꽤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교, 안보, 고용, 노동, 뭐 그다음에 뭐 공정, 정의, 평등, 혁신 뭐 이러저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경세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진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수도 사실은 경세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들은 보수하고 달리 정무적인 어떤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를테면 이제 탁현미의 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쨌든 간에 뛰어납니다. 뛰어나지. 근데 오래는 못 갑니다. 경세가 그렇지.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다음에 쌈바가지. 이철이 같은 사람을 쓴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김부겸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 김부겸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쟤들은 이걸 우리 보수를 분열시키려고 제가 볼 때는 박근혜를 분명히 사면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또 보수의 어떤 저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그렇게 이 보수의 분열과 보수와 중도의 어떤 이 분열을 갖다 야기하는 어떤 어리석은 일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쟤들은 한사코 이걸 분열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해서도요. 쟤들은 아마 미련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윤석열을 갖다가 자기들 후보로 만들어 그렇지.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 있지. 이를테면은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그냥 뿌리째 뽑아오는 거야. 아니 저는 이 사람들은 경세는 깡통이기 때문에 나라는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래도 뭐냐면은 국민을 갖다가 현혹시키고 그 다음에 상대를 갖다가 뭐 분열시키고 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정무적인 능력은 여전히 얘들은 최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지. 국민의힘으로서는 완전히 실력 부족, 력 부족, 또 그렇게 지금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용기도 없고
저는 참 걱정되는 게 말입니다. 대부분은 이번에 그 4.7 재보선의 승인을 또는 폐인을 얘기한다 그러면 다 뭐 부동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그 고위공직자, 뭐 김상조, 그 다음 LH, 뭐 요런 사람들, 김상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주민의 위선. 그렇지. 그 다음에 LH 이 관련 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관계자들의 정보 유용에 의한 그 투기 있지 않습니까? 기회 유용이죠, 사실. 네. 이게 그 직무를 통해서 얻은 되겠습니까? 예. 갑자기 버퍼링이 생기네. 여러분, 네, 끝났습니다. 아이고, 또 그러네. 하하하하. 이게 왜 그럴까? 네네네. 자, 좋습니다. 예. 이자들이 실패한 거는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교, 안보, 고용, 노동, 교육, 네. 그 다음에 뭐 에너지, 환경, 뿐만 아니라 가치 측면에서는 평등도 실패하고 공정도 실패하고 정의도 실패하고 네.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이 평화, 그렇지. 중요한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이렇게 실패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머릿속에 깊숙이 박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 못한 거예요. 얘들이 잘못한 것이 치명적인 어떤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10가지라 그러면요.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저지른 잘못 한 가지가 대중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당으로 대표되는 야당의 무능이죠, 사실은. 그렇죠. 무능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어서 네네. 저쪽 문재인 정권 세력을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난 용서할 수 있겠어요. 네네. 능력이 반드시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문재인 세력과 맞짱을 뜨겠다는 의지, 네. 의지 자체가 없는 기회주의자들의 집합체인 거예요. 예. 지금 분명히 그러하고요. 그 싸울라 그러면요. 용기와 강단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성명도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 크게 결여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도 이제 경제 개념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민주당보다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국민의힘당은 보수의 어떤 핵심 가치 내지 강점, 장점이 뭔지를 몰라요. 네. 원래요, 품질이 비슷비슷한 물건을 팔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상품의 강점, 장점을 갖다가 원래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보수의 어떤 강점, 장점을 이제 이걸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쟁 상대 제품이 있죠. 진보. 진보의 어떤 강점, 장점 중에서 흡수할 거는 흡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인을 비롯해가지고요. 김종인과 주호영과 그 다음에 이른바 초선 의원들 다수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보수의 강점과 장점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돼가지고 얘들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진보가 갖고 있는 어떤 강점, 장점이 뭔지 알아요. 네. 오로지 이거를 갖다가 수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저기 태극기다 뭐다 해서 멀리해라. 걔들은 그구니까 멀리해라. 네. 그 다음에 그 친북 좌파 시비는 이른바 옛날 그 색깔론 시비 같은 거다. 네. 그 다음에 5.18에 머리를 수그리고 4.3 뭐 여기에 대해서 머리를 수그리고 그 다음에 그 호남에 대해 가지고는 뭐 공공어대다 한정공대다 하는 특혜적 할당을 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보가 부르짖는 진보가 그 보수를 갖다가 공격할 때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행동하는 자유 보수 우파를 갖다가 보통 이걸 거구라고 이름 붙이고 태극기라고 이름 붙였지 않습니까? 그렇지. 얘들하고 멀리해라고. 그러니까 그거 그냥 따라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얘들이 5.18 가가지고 머리 수그리니까 김종인 가가지고 수그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를 명백히 잘못한 존재로 이렇게 그렇지. 딱 그냥 규정하고 악마화하는 거지, 악마화. 그래놓고 이제 자기가 대리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김종인 어, 수법입니다.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은요. 자기들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자유 우파 애국 세력의 어떤 요구와 기대와 강점과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모릅니다. 그걸 몰라요. 몰라? 모를까요? 제가 좀 모릅니다. 아니, 얘들은 뭐냐면은 진보가 주장하는 그 보수 약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알아요. 그럼 그것만 없애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거야. 네네. 예? 거기에.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우파의 우호 세력 네네. 또는 후원 세력 네. 이런 역할을 국민의힘에서 해야 되는데 네네.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보수우파의 대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저쪽 좌파들이 공격하는 그 부분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죠. 오히려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잘라라 그러면 자르고 태극기 사과하라 자르고 사과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무슨 인사할 때 문제 삼으면 바로 그냥 잘라버리고 이게 지금 쭉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참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인데 그 장사해본 사람 압니다. 네. 장사는요 자기가 파는 상품의 어떤 강점과 장점 이거를 갖다가 먼저 어필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보완을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근데 얘들은 이 마케팅 내지 장사의 기본을 갖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이 철학 가치 마인드가요. 이 민주당 이중대가 맞습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표는 이쪽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배척하면서 표는 달라 그러면. 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기회주의죠. 기회주의지. 이게 좌고우면 기회주의.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민주당 이중대니까 민주당의 어떤 공격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갖다가 자기들도 이제 덩달아서 이제 공격하지 않습니까? 오늘 박근혜를 공격하니까 박근혜 뒤에서 칼을 찔렀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명박 감옥 보내고 나서 아이고 잘못했다. 그렇지. 그 수사의 어떤 그 불공정성, 네. 편파성, 잔악성에 대한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했지. 어림없지. 얘기 안 했죠. 저는 이게 대표적인 게 경제 민주화와 경제 자유화인데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보다 정말로 국가에 관여하고 국가가 시장과 경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개입하는 나라입니다. 네. 공정위를 통해서 검찰을 통해서 어떤 나라보다도 아마 기업주를 처벌하는 법령이 많을 겁니다. 예. 이건 누가 봐도 이거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시장 경제거든요. 그러면은 경제의 자유화가 시대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뭐랍니까? 김종인은 경제 민주화를 시대 정신으로 알고 있어요. 네. 경제 민주화는 정치화거든요. 경제의 정치화입니다. 정치화. 그렇죠. 아니 완전히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 보수 자유 우파의 핵심 강점은요. 경제 자유화 아닙니까? 경제 자유화지. 시장 경제. 에? 그리고 아니 과도한 경제 자유화로 인해 가지고 폐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경제 민주화라는 상품도 좀 먹혀요. 근데 대한민국은요. 유사 이래로 철저하게 이게 국가주의적인 어떤 시장 경제거든요. 이게. 네. 그러면은 경제 자유화는 부동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럼 규제를 갖다가 혁파하고 합리화하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어떤 이게 인치적 요소를 없애고, 그 다음에 형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형벌들을 갖다가 없애고요. 시장이 잘 작동하게 만들고, 이것이 시대 정신이고, 이것이 경제와 고용을 살리는 핵심 솔루션이거든요. 이거 정말로 잘 먹힐 수밖에 없는 상품인데, 네. 이 상품을 갖다가 뒷전에 처박아 놓고요.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민주당이 팔다가 잘 안 팔리는 상품 갖고 와가지고 팔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재고떨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이제 김종인이란 작자의 어떤 이 시대착오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이 사람 머리가 막 30년 전에 딱 고착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때. 그냥 이제 30년 동안 경제민주화 장사하고 있는 거야. 네네. 30년 동안.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제민주화야. 그러니까 그런 자를 갖다가 비대위원장으로 올려놓고, 우리 초선들 상당수가 김종인을 갖다가 무슨, 이야, 대단한 무슨, 그렇지. 뭐 경세가처럼 취급하더라고. 군주로 모시고 군주로. 아니, 물론 경세라는 개념 많습니다. 예. 원래 이제 그 정치가 잘 되려 그러면은 원래 이제 정치꾼과 정책광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를 좀 낮춰 부르는 이름이 정치꾼이에요. 경세가를 좀 낮춰 부르는 이름이 정책광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경세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에서 빠져 있어요. 원래 정치의 존재 이유거든요. 정치의 소명은 경세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개념이 없으면요,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개념은 안경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안경을 쓰면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경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네. 자, 근데 정치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적 없이 즉 소명을 상실하고 이 권력이라는 수단만 추구하는 걸 정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치는 뭐냐면은 권력 잡아가지고요. 네. 인사권, 예상권 이런 거를 가지고 지가 잘 먹고 살고 지 따르는 무리들 있잖아. 똘마니들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지 출신 지역 먹고 사는 이런 걸로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1월 달쯤 되면 예산철 되면은 자기 그 지역에 뭐 50억 원, 뭐 100억 원 많아봤자 네. 뭐 그런 거 따왔다고 현수막 쭉 걸려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인 거야. 네, 저는 뭐냐면은 이렇게 경세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지 않다 보니까 김종인 같은 아주 하급 정치꾼이거든요. 그렇지. 하급 정치꾼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받들어 모시는 활개를 치게. 네, 그런 기가 막힌 현상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수자유파의 애국의 어떤 강점과 장점이 잘 팔리는 시대가 도래했거든요, 지금. 그렇지. 그랬는데 자기의 어떤 강점과 장점도 모르고, 완전히 민주당의 이중대 노릇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 중도하라 그럽니다, 이게. 그렇지. 지금 이런 짓거리를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이게 난타 방송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엄청나게 많이 난타를 했는데, 난타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 국힘당을 제가 난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게 뭐냐면,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폭주죠. 대한민국을 망치게 하는 그 폭주가 가능했던 이유가 네네. 바로 국민의힘의 무능력, 네네. 기회주의, 그렇습니다. 배신. 네. 보신주의. 네, 그렇습니다. 또 시대정신의 상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단 하루도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이라는 그 영토 위에서 네네.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정권이거든.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루도.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작년 4.15 총선에서 대박을 터뜨리게 된 게 뭐냐. 네. 그게 바로 그 기회주의적인 세력의 총화. 네네. 뒷합수가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보수 자유우파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네네. 여기에 바로 비극이 있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권을 타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정치 세력이 돼야 되는데 야당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야당이 그 역할을 못하고 배신해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시키면서 지금까지 그 정신이 그대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현재 소위 말한 김무성과 유승민계가 국민의힘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고, 응?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뭐 몇 명 남아있는 그 친박계는 그냥 입 다물고 있고, 참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예, 이게 저는 이제
친소관계로 또 인간관계로 보면은요.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초선 의원들 있잖아요. 네네. 56명 아닙니까? 예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친소관계로 따져보면 김무성이나 유승민하고 다 이렇게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왜 김무성이나 그 유승민계가 당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느냐면은 이 조선 의원들을 공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황교안이 주도를 한 겁니다. 그렇죠. 황교안과 김영호가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예컨대 경쟁력으로 보면 1, 2, 3, 4, 5, 6등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네. 1, 2, 3, 4등을 갖다가 컷오프로 날려버리고 5등, 6등들끼리 이렇게 경선을 붙이고 그렇지. 아니면 자기가 다루기 만만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주로 좋은 자리에다가 다 공천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그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4월 총선 때 내가 미래통합당의 관악갑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투표 하루 전날 이제 이렇게 제명이 됐습니다. 이게 헌정사상 초유일인데 이야. 또 하나 초유일이 있는 게요. 제가 공천 심사를 2번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김영호 공관이 이 위원장이잖아요. 네. 딱 공심이 면접을 딱 볼 때 한번 4-5명씩 막 보통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소개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제 소개 핵심이 뭐냐면 사회 디자인 연구소장일 거 아닙니까? 그 사회 디자인 연구소가 뭐 하는 데인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무슨 건축 디자인을 하는 건지 그림을 그리는 건지 모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사회 디자인 연구소는 뭐 하는 데냐면은 그러면은 예컨대 뭐 노동정책, 공공정책을 했다 이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경제방략을 연구한 거예요. 왜냐면 강령적 고민을 갖다가 제가 아주 치열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뭐냐면은 경제방략이란 말을 쓰니까요 엄청나게 건방지다 이겁니다. 우리 김영호가 그러더라고요. 지역구 정치인은 무한히 겸손해야 된다. 오호, 그런 얘기를 해? 제 마지막에 심사를 하는데. 예. 아니 지가 없는 거지 지가. 그래서 김영호 자체가 그런 인간이야. 이 사람한테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지역에서 뭐하니 비비고 스킨십 열심히 하고 그다음 머리 조아리고 하는 이런 거를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지역 감정통에 국회의원 되고. 그래서 이제 지각에 살아왔거든. 김영호는 저를 탈락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같은 사람 다 탈락했어요. 그랬는데 또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저를 갖다가 그래서 아주 높이 평가하는 공관위원들이 또 몇 명 있었거든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다. 한번 또 봐라. 근데 제가 또 했는데 짧게 소개를 하면 사회디자인 연구소장 얘기를 하게 되면요. 경제방략이라는 말을 갖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해야 되니까. 그때 또 한 번 뒤집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지? 지금 뭐냐면 김영호의 머릿속에 경제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 자, 지금요. 그러니까 자기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삼류사류를 고르는 거지.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바로 경제인데 이게 김영호한테만 없는 게 아니고 황교안한테도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없지. 김종인한테도 없고 없지. 유승민한테도 없고 초선 의원들한테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스팔트 보수 우파 안에 그렇게 경세로 무장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가 이제 윤카스 TV를 운영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토크를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전무해. 근데 오히려 이쪽 아스팔트 우파 쪽에는 지금 뭐 이렇게 쭉 있는 거야. 쭉. 참 이걸 보면은 지금 참 너무 한심한 거지.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이렇게 지금 지속될 수가 있었구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의지 부족, 무능력,
시대 정신, 어떤 소명 의식 어느 것 하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지금 민주당은요. 예. 그 완전 시대착오적인 사과상 이념의 그 파편들이, 그렇지. 찌꺼기들이로 머리가 꽉 차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이야기야. 예. 조선의 좋은 승리학, 분석이야. 약간 반일민족주의, 마르크스주의, 주체사상 그렇지. 등인데 이쪽은 보수는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경세 개념이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요. 경세라는 말을 쓴 사람은 박세일 정도가 썼어요. 그렇지. 이 사람은 이제 경세가 박세일 이렇게 썼습니다. 맞아. 구글에 검색해서요. 경세방약 쳐보면 기억납니다. 그러면 예. 딱 책 한 거 2013년에 쓴 책 그 한 게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네 명이죠. 율곡이하고요. 그다음에 김유 그다음에 네 사람이 이원익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네네. 그 관련된 책 부제에 그런 개념이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제가 쓴 개념입니다. 자, 경세 개념을 갖다가 상실해버리면요. 그러면은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뭐 출세수단 이상이 안 돼요. 이제 딴 데서 나름대로 이제 뭐 총장을 했든지 뭐를 갖다가 뭐 관료를 했든지 그렇지.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 판검사. 그 다음에 영전대 가는 어떤 코스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렇지. 영전 내지는 이제 가문의 명예, 네. 부귀 영화 이런 차원에서 이 방점을 찍는 차원에서 아니면은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출신들 그냥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웰빙당이 되는 거고요. 웰빙장이지. 아스팔트 우파는 투지가 있잖아요.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투지도 열정도 소명도 경세 방략도 없는 그렇지. 그런 완전히 어떤 웰빙 정치를 갖다 하거든요. 웰빙 보수. 예. 패션 보수.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그 기상과 기백이 없잖아요. 기상과 기백이 없지. 예. 투지도 열정도 없죠. 그냥 도련님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지의식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지. 설명이 되는 거야, 그게. 자, 이래 가지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연하게 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깊은 고민은 없지만은 거기에 정면 역행하는 사고방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덜 위험한 사람인데 예. 문재인 정권의 어떤 폭정과 실정을 이게 온몸으로 막는 데는 완전히 잼병인 거예요. 그렇지. 그것이 지금 현재 현실이거든요. 원래는 문재인 정권은 작년 4.15 총선 때 완전히 폭망했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황교안과 김영호의 어떤 그 다음에 김종인의 어떤 완전한 어떤 닭집, 그 어떤 그 사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망해먹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심판이 한 1년 정도 밀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4.7 재보선이 남았는데 나는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보수가요. 또 이제 이길 것 같으면은 그때 4.15 총선 때도 이길 것 같았거든요. 공천만 받으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만 가지 추대가 다 벌어졌는데 지금도 뭐냐면은 지금은 보수 자유 우파 후보가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환경. 객관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예. 근데 바로 질래야 질 수 없는 판에서 이걸 갖다 말아먹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른바 국힘당으로 대표되는 저 정치 집단이 치열한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낙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아주 진지한 주제를 갖고 우리가 1시간 동안 토크를 했습니다. 참 역사는 아이러니의 연속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4년 전 그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소위 말하는 찬탈하면서 지금까지 4년 동안 네. 좌익, 사회주의, 친북
폭정이 계속돼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역사죠. 이것도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시간에서 탁 집어낸 겁니다. 네네. 네, 지금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지금 바람이 되고 있다. 이미 부활했습니다, 사실은. 아, 그렇게 전적적으로 보세요? 부활했는데. 아, 네네. 그렇지만 뭐 박근혜 대통령을 미래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신원이 된 거예요. 예, 억울함이 이미 마음속에서는 다 벗겨진 겁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그저 아주 너무 좋은 편이네요. 그래서 오늘 그런 그것을 탁 우리가 잡아챈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제도 윤카세 TV가 지금 주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서병수 의원이 탄핵은 잘못된 거다. 네. 또 사면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네. 또 그게 더 발전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네네. 이미 부활한 거다. 네. 소위 말해 신원이 된 거다. 네네. 어? 네. 그런 단계까지 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용기를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싸워 나가다 보면, 지금 우리 김 소장님이 내년 3월 9일 정권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비관적인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맞지만은 그것을 또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내년 3월 9일에는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네. 중앙 정치 권력을 다시 찾아오고, 네. 또 이어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네. 우리가 다시 지방 권력까지 찾아오는, 네. 그럼으로써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만들겠죠. 네. 네네. 오늘 김대호 사회 디자인 연구소장, 우리 자유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신 우리 김대호 소장님을 모시고 정말 우리가 진중한 토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윤카세 TV 후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8시 윤창주의 조마의 뉴스, 정말 엄청나게 뜨거운 토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오늘 아침에 한 1,200~300명 들어오셨나요? 아이고. 예. 1,300명. 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지금 기적을 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대호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